화학분석 기능사 2017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네 물질은 모두 산소가 2개씩 붙어 있고 그 두 산소가 서로 단일 결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끼리 결합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산소의 산화수가 보통의 -2가 아니라 -1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대표적이며 산소를 쉽게 내놓아 강한 산화제로 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자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분자 모양이 함께 결정합니다. 물은 구분 모양, 암모니아는 삼각뿔 모양이라 힘이 한쪽으로 쏠려 극성이고 플루오린 하수소는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해 전자가 치우쳐 있어 극성입니다. 반면 벤젠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룬 완전한 대칭 구조라 힘이 모두 상쇄됩니다. 그래서 비극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만 이루어졌지만 원자의 배열이 달라 성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흑연과 활성탄,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배열만 다릅니다. 플러렌과 탄소 나노 튜브도 같은 무리입니다. 반면 원유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여러 탄화수소가 섞인 혼합물입니다. 탄소만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동소체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리기구에 눌어붙은 기름때는 물이나 비누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기물이라 산화시켜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크롬인산 칼륨의 진한 황산을 조금씩 부어 만든 클리닝 유믹을 씁니다. 크롬임이 강한 산화력으로 유기물을 분해해줍니다. 다만 매우 위험한 씨앗이므로 반드시 산의 물에 천천히 부어야 하고 보호구를 갖춰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비탈은 종류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가 다릅니다. S는 1개, P는 3개, D는 5개, F는 7개입니다. 방 하나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가므로 D 오비탈에는 5의 1을 곱한 10개가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S는 2개, P는 6개, F는 14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화학결합의 세기는 공유결합이 가장 강하고 이온결합, 금속결합, 반대로 말스결합 순으로 약해집니다. 공유결합은 두 원자가 전자쌍을 직접 나누어 가지며 서로를 강하게 붙듭니다.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도 탄소끼리 공유결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스결합은 순간적인 인력이라 가장 약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 양성자의 개수와 같으므로 12입니다. 질량수는 원자핵의 무게를 나타내는 값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합니다. 전자는 무게가 거의 없어 질량수에 넣지 않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로 갈라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패러데이 상수는 전자 1몰이 가진 전기량으로 약 96,500쿨롱입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값이라 전기분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전자 1몰이 흐르면 어떤 물질이든 1g 당량이 생성되거나 섭출됩니다. 4번의 값은 아보가드로 수 자체이지 전기량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촉성 원소는 산과 염기 어느 쪽과도 반응의 수소를 내놓는 금속으로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고리는 이온화 경향이 수소보다 자가 묽은 산에도 녹지 않습니다. 진한 질산이나 진한 황산 같은 산화력 있는 산에만 녹고 그때도 수소가 아니라 다른 기체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은 브랜스테드 이론으로는 양성자를 주는 물질, 루이스 이론으로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고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바꿉니다. 그런데 산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산이 가진 음이온이 반응하지 수소나 산소가 정해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산의 성질이 아니라 전기분해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물질 유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로 약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입니다. 이 값은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물질이든 1몰이면 이만큼의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1몰이 22.4리터라는 것과 함께 외워두시면 계산 문제가 쉬워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씁니다. 부피가 2배가 되려면 절대온도도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섭씨온도를 2배로 해서 100도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절대온도로 바꾼 뒤 2배를 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르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고 속도 b가 1대2이므로 제곱하면 분자량 b는 1대4가 됩니다. 느린 촉이 무거움으로 미지 기체가 4배 무겁습니다. 산소 2개의 무게를 빼는 것을 잊지 마셔요. 답은 3번입니다.
지시약은 변색 범위가 저마다 다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도 8.3 이하에서 무색이고 10 이상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약알팔리성 고간에서 색이 바뀜으로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 씁니다. 메틸오렌지와 메틸레드는 산성 쪽에서 변색하고 티몰블루는 두 구간에서 변색하는 지시약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적정은 표준 용액을 한 방울씩 덜어끓이며 색이 바뀌는 순간에 잡는 조작입니다. 뷰를 쓴 긴 유리관에 촘촘한 눈금이 새겨져 있고 아래에 조절 꼭지가 달려있어 한 방울 단위로 떨어뜨리면서 쓴 양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메스 플라스크는 용액을 만드는 기구, 피펫은 정해진 양을 덜어내는 기구, 분해 깔때기는 층을 이룬 액체를 갈라내는 기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이온 제2족은 산성 조건에서 황화물로 가라앉는 물이입니다. 구리, 비스무트, 카드뮴, 수은, 주석, 안티모니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분족시약은 황화수소입니다. 묽은 염산으로 산성을 맞춘 뒤 황화수소를 불어넣으면 제2족만 앙금이 됩니다. 2번은 제1족, 3번은 제3족, 4번은 제5족의 분족시약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분자량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황산은 수소 2개, 환 1개, 산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산의 분자량 98은 노말 농도와 담량 계산에 끊임없이 나오니 반드시 외워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산성산화물은 비금 속의 산화물로 물에 녹으면 산이 되고 염기와 만나면 염과 물을 만듭니다. 오산화이는 물과 만나 인산이 되는 대표적인 산성산화물입니다. 이산화규소, 삼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도 같은 물입니다. 반면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은 금속의 산화물이라 물에 녹으면 염기가 되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것이 헨리의 법칙입니다. 다만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에만 들어맞습니다.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거품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 보일, 샤를의 법칙은 여기에 온도까지 묶은 관계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후 질량이 같다는 법칙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일당량은 분자량을 가수로 나눈 값입니다. 가수란 그 물질이 내놓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개수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이온을 하나만 내놓는 일가이므로 분자량이 곧 일당량이 됩니다. 황산이나 수산화칼슘처럼 이가면 절반이 됩니다. 가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질량 백분율은 용액 전체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 비율입니다. 분모가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 100g에 소금 25g을 녹였으므로 용액 전체는 125g입니다. 분모에 물 100g만 넣으면 25%가 나와 4번을 고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차 표준물질은 무게를 달아 녹이는 것만으로 정확한 농도를 얻어야 하므로 조성이 순수하고 일정해야 하며 습기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고 건조 중에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자량은 오히려 커야 합니다. 분자량이 크면 같은 물수를 얻는데 더 무거운 양을 달게 되어 저울의 오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해도 43.1은 물 100g에 43.1g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 전체를 분모로 씁니다. 물 100g에 용질 43.1g이 녹았으니 용액은 143.1g입니다. 용해도의 분모는 용매, 퍼센트 농도의 분모는 용액이라는 차임을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첨가 반응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원자가 더해져 단일결합이 되는 반응입니다. 에틸렌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브로민을 넣으면 이중결합이 풀리며 브로민 2개가 양쪽에 붙습니다. 1번은 중합 반응, 3번은 물이 빠지는 제거 반응, 4번은 수소가 염소로 바뀌는 치환 반응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복분해는 두 화합물이 서로 짝을 바꾸어 새로운 화합물 2개가 되는 반응입니다. AB와 CD가 만나 AD와 BC가 되는 꼴이므로 4번이 맞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 염화음과 질산나트륨이 되는 반응이 그 예입니다. 1번은 화합, 2번은 분해, 3번은 한쪽만 자리를 바꾸는 치환 반응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은거울 반응은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에 알데하이드를 넣고 데우면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서 은이 환원되어 시험관 벽에 거울처럼 달라붙는 반응입니다. 폼알데하이드는 가장 간단한 알데하이드라 이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페놀과 에탄올, 메틸아세테이트는 알데하이드기가 없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감기가 5년인데 10년이 지났으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2번 일어났습니다. 경과 시간을 반감기로 나눠 몇 번 반이 되었는지를 세고 그만큼 제곱하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고 온도가 높을수록 탈 녹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물 밖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력에 비례한다는 사건이 맞습니다. 질소와 무극성 기체는 물과 성질이 달라 잘 녹지 않으므로 1번과 2번은 틀리고 온도가 오르면 오히려 덜 녹으므로 3번도 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페놀류는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화합물입니다. 여기에 염화철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철과 착물을 이루어 보라색이나 청색을 띱니다. 이렇게 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페놀류를 확인하는 반응을 정색 반응이라고 합니다. 페놀 자체는 보라색, 크레졸은 청색 등 화합물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입니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번은 분모가 용액이라 퍼센트 농도에 가깝고 2번은 몰농도, 3번은 몰랄 농도의 정의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 퍼센트는 용액 100g으로 갈라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분자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누어 몰수를 구합니다. 이산기체의 방정식에 넣습니다. 0도는 273켈빈입니다. 개수를 몰로 바꾸는 첫 단계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대입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라 전자가 7개입니다.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짐으로 1, 2세 2개, 2, 마세 2개가 들어가고 남은 3개가 2p에 들어갑니다. 2p는 방이 3개라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질소는 3개만 채워 각 방에 하나씩 콜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식물의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달리 세포막 바깥에 단단한 세포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벽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셀룰로스, 곧 섬유질입니다.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길게 이어진 다당류로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나프탈렌은 방충제, 아니린은 염료 원료, 에틸에테르는 마취제와 용매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구조이성 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다른 화합물입니다. 탄소 5개를 늘어놓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일자로 쭉 이으면 노말펜테인 4개를 잇고 옆에 하나를 붙이면 아이소펜테인 3개를 잇고 가운데에 2를 붙이면 네오펜테인이 됩니다. 탄소가 늘어날수록 이성질체수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해질은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뉘어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질산은 완전히 이온화되는 강전해질이고 아세트산은 일부만 이온화되는 약전해질입니다. 반면 에탄올은 물에 잘 녹지만 분자 그대로 흩어질 뿐 이온이 되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포도당과 설탕도 같은 비전해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이온 정성 분석은 정해진 산성도 조건에서 시약을 차례로 넣어야 족별로 갈라집니다. 시료가 강한 산성이면 그 조건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암모니아수를 넣어 중화한 다음 질산을 조금 넣어 약산성으로 맞춥니다. 이 상태여야 제일 쪽부터 순서대로 침전이 제대로 생깁니다. 중화만 하고 그치면 안 되고 약산성까지 맞춰야 한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울이 이론에서 사는 양성자를 내주는 쪽입니다. 정반응에서는 염화수소가 양성자를 내주고 암모니아가 받으므로 염화수소가 산입니다. 역반응에서는 암모늄 이온이 양성자를 내주고 염화이온이 받으므로 암모늄 이온이 산입니다. 따라서 산으로 짝지어진 것은 염화수소와 암모늄 이온입니다. 양쪽 반연을 모두 보셔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이메틸 글리옥심은 니켈 이온을 확인하는 전용 시약입니다. 암모니아성 용액에서 니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색 침전을 만듭니다. 다른 금속에서는 이런 색이 나오지 않아 니켈만 골라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니켈은 염기성에서 황화물로 가라앉는 제사족에 속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성도는 수소 이온 농도의 로그답시라 이만큼 차이가 나면 농도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산성도 4와 6은 이만큼 차이가 나므로 농도는 10의 제곱, 곧 100배 차이입니다. 산성도가 작을수록 수소 이온이 많으므로 이쪽이 6쪽보다 100배 진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나르기만 하고 시료나 고정상 검출기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헬륨과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라 어떤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가장 널리 쓰입니다. 질소와 수소도 안정해서 함께 쓰입니다. 반면 산소는 강한 선화제라 시료를 태워버리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검출기에 신호로 잡혀 분석을 방해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성도 전극은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전압으로 바꿔 있는 장치입니다. 그 관계는 네른스트식을 따릅니다. 상온에서 산성도가 1단위 변할 때 전압은 약 59.2mV씩 변합니다. 네른스트식의 개수 0.05921V가 그대로 나타난 값입니다. 단위가 볼트가 아니라 밀리볼트라는 점을 놓치면 3번이나 4번을 고르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음법 적정에서 종말점을 잡는 방법은 지시약을 쓰는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오류법은 8원윤장 칼륨으로 붉은 앙금을 보고, 파연스법은 흡착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며, 포라르트법은 남은 은을 되적정합니다. 반면 네페로법은 용액이 얼마 합부연지를 빛의 산란으로 재는 탑도 측정법입니다. 지시약을 쓰는 적정법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선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고체 정지선 표면에 성분이 달라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달라지는 방식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붙는 세기가 다르면 이동 속도가 달라져 분리됩니다. 분배는 정지상의 액체, 이온 교환은 이온 교환 소지, 친화는 특정 분자끼리의 결합을 이용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검출기는 빛을 어떻게 감지하느냐로 나뉩니다. 광자 검출기는 광자가 직접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거나 반도체의 전류를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규소 다이오드와 광전 증백관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볼로미터, 열전기상, 초전기 전지는 빛이 만든 열을 재는 열 검출기입니다. 주로 적외선 영역에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광원은 측정하려는 영역의 빛을 고르게 내야 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는 필라멘트를 달고는 텅스텐 램프를 쓰고, 자외선 영역에는 중수소 램프를 씁니다. 이 둘을 함께 갖춰야 자외선부터 가시광선까지 이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형광 램프와 나트륨 램프는 특정 파장만 강하게 되므로 분광광독의 광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주파수가 높고 에너지가 큽니다. 주파수가 높은 순서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입니다. 보기 가운데 적외선이 가장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가장 낮습니다. 파장과 주파수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몰럼더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부터 구합니다. 이 양이 1000ml, 곧 1리터에 들어있으므로 몰농도가 바로 나옵니다. 부피가 마침 1리터라 나눗셈이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시약은 적정의 당량점 산성도가 변색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면 생긴 염이 가수분해되어 당량점이 산성도 8에서 10 사이의 약알칼리성이 됩니다. 페놀프탈레인이 바로 이 구간에서 우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브로모페놀블루, 메티로렌지, 메테라드는 모두 산성 쪽에서 변색해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를 정지상으로 섬고 전기액이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가면서 성분을 갈라내는 방법입니다. 구리, 비스무트, 카드뮴 같은 금속 이온을 분리할 때는 묽은 염산을 가장 많이 쓰고, 노르말 부타놀을 아세트산이나 물과 일정 비율로 섞어 함께 씁니다. 금속 이온은 산성 조건에서 안정하게 이동함으로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에서 흡광도는 액층의 두께와 용액의 농도 모두에 비례합니다. 반대로 투광도는 통과한 빛의 비율이므로 두께와 농도 모두에 반비례합니다. 두꺼워지거나 진해지면 빛이 더 많이 흡수되어 통과하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투광도가 두께에 비례한다고 서술한 사건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의 전자전이는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파장에 빛을 흡수합니다.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가는 전이가 에너지가 가장 커서 200나노미터 아래의 진공자외선을 흡수하고, n에서 시그마 스타, 파이에서 파이 스타 순으로 낮아집니다. n에서 파이 스타로 가는 전이가 에너지가 가장 작아 280나노미터 이상을 흡수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볼타 전지에서는 반응이 진행되며 한쪽에는 양이온이, 다른 쪽에는 음이온이 몰려져라 불균형이 생기고 전류가 곧 멈춥니다. 염다리는 두 용액을 이어 이온을 흘려보내 이 불균형을 풀어주는 장치입니다. 포와 염화칼륨 용액에 젤라틴이나 한천을 섞어 구켜 만듭니다. 젤라틴으로 고치는 이유는 두 용액이 섞이지 않으면서 이온만 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지의 전이차는 양극의 표준환원 전이에서 음극의 표준환원 전이를 뺀 값입니다. 표준환원 전이가 큰 쪽이 전자를 받아 환원됨으로 양극이 됩니다. 철 반응은 0.771V,
구리 반응은 0.337V이므로 처리 양극 구리가 음극입니다. 각시 0보다 크므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두 값을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이동도는 성분이 이동한 거리를 전개액이 올라간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성분이 출발점에 붙어 있어 갈라지지 않고 1에 가까우면 전개액과 함께 끝까지 밀려가 역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중간인 0.4에서 0.8 사이일 때 분리가 가장 잘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먼저 흘려보낸 전하량을 구합니다. 30분은 1800초입니다. 전자 1몰이 96,1500쿨롱임으로 나누면 전자의 몰수가 나옵니다. 구리는 이가라 전자 2몰마다 1몰이 섭출되므로 절반인 0.0933몰에 원자량 64를 곱하면 약 5.97g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을 농도에 대해 풀면 됩니다. 단위를 센티미터로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용기 두께 0.05mm는 센티미터로 0.80퍼퍼입니다. 밀리미터를 그대로 넣으면 답이 10배 어긋나니 단위를 꼭 먼저 맞춰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광전 진배관과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 어레이는 모두 빛을 받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소자입니다. 시료를 지나온 빛의 세기를 제어 흑광도로 읽어내는 부분이므로 검출부에 해당합니다. 광원부는 빛을 만들어내는 텅스텐 등이나 중수소 등이 있는 곳이고 파자 선택부에는 프리즘과 회절격자가, 시료부에는 셀이 들어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액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액체이고 정지상이 고체인 방법입니다. 고체 표면에 성분이 달라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데 잘 붙는 성분은 누이게 가고 잘 붙지 않는 성분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갈라집니다. 곧 흡착의 세기 차이가 분리 원리입니다. 정지상의 액체면 분배, 이온 교환 수지면 이온 교환, 구멍 크기로 걸으면 배제 크로마토그래피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른스트식에서 로그 안에 들어가는 대문자 C는 이온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달라지면 전극 전이가 그만큼 달라지므로 전이를 재서 거꾸로 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이차 접점과 산성도 측정이 모두 이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대문자 E는 단극 전이차, E형은 표준 전이차, 분모의 N은 오가는 전자수, 곧 산화수 변화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폴라로그래피는 전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를 함께 재는 방법입니다. 두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계단 모양 곡선이 나오는데 계단이 나타나는 전압으로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단의 높이로 얼마나 있는지를 압니다. 전이차법은 전압만, 전기전도 독법은 전도도만, 전기량법은 전하량만 재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기능사 2017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